3프로 공략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밸류 리서치 김한상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여전히 빨간불 지켜주고 있고요. 2,922포인트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잘하면 정말 이번 주 안에 3,000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테마들 눈여겨본다라고 한다면 전 대북주가 좀 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라고 봐야 할까요? 대북주 좀 이슈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자라는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위기 보고 계실까요? 네, 대북주는 그래서 지금 또 아침에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한테 지금 뭐 서한을 보냈는데 뭐 서한을 보내기 시도했다. 네. 그 얘기 나오고 어저께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그 중단하라고. 중지시켰죠.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시간의 거래부터 이제 대북주가 조금 이제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도 보니까 와 신고가네요, 벌써. 네. 어느새 아난티도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아난티, 모나, 용평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가 9%, 거의 10% 올라갑니다. 신고가.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요런 흐름은 요런 뉴스가 중간중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도 아마 김정은한테 좀 계속 이렇게 접근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대북 관련해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이런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주도군 섹터가 있잖아요. 주도군 뭐 원전, 전력, 방산, 조선 요쪽은 이제 주도 섹터고 서브 섹터로 이제 테마 섹터죠. 서브 섹터로 이제 뭐 지역화폐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오늘 같이 대북 경협 그리고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 뭐 신재생 에너지 그 뭐 고속도로 정책 이런 식으로 서브 테마가 좀 이렇게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 테마하고 서브 테마가 이렇게 공존하는 상당히 강한 시장입니다. 네. 상당히 강한 시장이고 남북 경협뿐 아니라 오늘 좀 서브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 화폐라든지 추가적인 정책주 모멘텀 여전히 시장을 잘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3프로 공략주 본격적으로 문 열기 전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진격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안 죽었다. 원전주 분위기는 오늘 어떻게 보세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또 신고가에 5% 그러니까요. 예, 신고가 네. 올라가는데 이게 과거에 예전에 진짜 몇 년 전에 한 10만 원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엄청 10만 원이요? 아니 그거는 상당히 좀 오래된 일인데 깜짝 놀랐어요. 예, 연간 이게 예전에 한 그죠 예전에 한 좀 오래된 일입니다. 근데 네. 그때 막 그 중동 쪽 수주 나왔을 때 그때 10만 원 이후로 이제 15,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는 외국인 수급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이 올해 막 급격하게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수주가 계속 쌓이면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원전은 약간 K조선 그런 느낌. K조선도 재작년에는 이게 될까 막 그랬잖아요. 조선주도 막 수주는 쌓이는데 실적은 적자 나고. 네. 그래서 근데 작년에는 조선주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수주가 쌓이니까. 그래서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원전 뭐 10개 짓겠다. 그리고 유럽 쪽도 지금 계속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신재생 하던 국가마저도 그렇게 독일 뭐 덴마크 이런 국가까지도 지금 원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업황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약간 K조선 그런 분위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럽 쪽이나 이쪽 중동 쪽으로 또 수주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뭐 SMR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두산 에너비티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실적보다는 수급으로 특히 외국인이 어저께도 100만 주 이상 외국인이 샀던데 요즘에 외국인들이 뭐 6월 초부터 계속 사잖아요. 오늘은 좀 팔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팁을 드리자면 원전주는 장기적으로 업황이 상당히 좋으니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막 올라갈 때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두산 엘리베이터는 조정시 매수 관점은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그 시장의 꿀팁은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를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수급주를 좀 대형주에서도 개인들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갖고 있는 그 아무도 안 사는 주식을 자기만 보유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 관점, 원전주 포함해서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동안의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메이저 주체들이 강한 대형주 위주의 수급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당분간의 수급 상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원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의견 받아봤는데요. 자, 추가적인 섹터들, 테마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직진은 바이오 쪽에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약간의 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USA 이제 학회를 앞두고 일정 모멘텀 체크도 해보고요. 앞으로 좀 2차 전지 오늘은 올라가지만 그동안 2차 전지와 함께 못 올라왔던 게 또 반도체가 아니죠. 바이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의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오늘도 조금 이제 0.37% 오르고 거의 이제 790 육박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바이오와 코스닥은 결국엔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이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심을 잡고 있고 뭐 휴젤이나 뭐 이렇게 그런 미용 쪽 그런 기업들 그런 뭐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2차 전지가 상위 그 10개 종목 안에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뭐 알테오진이 시가총액 1위죠. 근데 이제 이번 주 바이오 모멘텀이 좀 살아 있는 게 다음 주 16일부터 19일까지 이제 바이오 USA가 네. 열리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바이오 모멘텀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지금 그 알테오진이나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 에이비엘 바이오 오늘 에이비엘 바이오 2%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약간 그 바이오 USA 그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알테오진 중심을 잡고 있고 나머지 에이비엘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식으로 해서 페트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주식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바이오를 특히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업황 자체 왜냐하면 또 이쪽 관세 현황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약가 인하 정책을 한다고 해서 네.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인가요? 그 막 관세 뉴스 나오고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 미국에서 약가 인하 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 주식 제약 바이오가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그 우려감이 좀 줄어들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쪽을 조금 미국의 바이오 주식들도 괜찮고 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하여튼 바이오를 좀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는 계속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우선 다음 주 일정을 앞두고 바이오는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펩트론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펩트론이 사실 최근에 하한가 한번 갔었잖아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움직였었던 종목이고요. 학회 앞두고 좀 크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펩트론도 있습니까? 지금 요번에 2025 바이오 유스의 참여 기업들 그러니까 한 보통 50개에서 80개 기업이 참여해요. 네. 한 50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그 주요 기업 그 명단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좋습니다. 네, 지금 삼성 바이오 참여 기업들이 이제 큰 기업들 중에서 저기 잘 나오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롯데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또 펩트론도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또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4월 달에 한 4조 규모 수출 GSK 했는데 네. 하반기에도 지금 기대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수출 기대감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것도 오늘도 2% 올라가는 게 약간 하반기에도 한 건 기술 수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펩트론은 조금 그거보다는 기대감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최근에 펩트론도 지금 막 너무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왔다가 거의 지금 만회했어요. 네. 예, 거의 다 올라왔는데 펩트론은 사실 이건 조금 저는 지금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ABL 네. 바이오는 알테오진이나 이런 기업들은 기술수출을 조 단위로 했는데 펩트론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조 단위 그 수출을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이 32억, 320억도 아니고 32억이에요. 작년 펩트론이. 근데 물론 기술 수출 기대감이 일라일릴리하고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4조가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차라리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쪽이 더 기술 수출 하반기에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근데 오늘 관련 종목에서는 알테오젠 가져와 주셔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세 종목 중에 탑이 알테오젠인가요? 네, 저는 알테오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좀 알테오젠을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 최근에 막 33만 원, 4만 원까지 한 달 전만 해도 33만 원, 4만 원까지 막 빠졌잖아요. 약가이나 한다고 하고 지금 할로자임하고 특허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특허 할로자임이 특허 문제로 발목을 잡으면 이거 미국 FDA 그거 머크사랑 키트루다랑 그 SC 제형 그게 좀 이거 허가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특허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올 초에 6월 2일인가 3일 날 그 PGR 그 개시 신청 나왔잖아요. 특허 무효 심판 그걸 허가를 머크사가 작년 11월 달에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 그 권고를 정식 심판을 개시를 허가했습니다. 미국 그 법원이. 그래서 특허 법원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PGR 개시 신청은 그걸 받아준다는 거는 보통 한 70% 이상으로 그 원고 쪽의 승소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 33만 원으로 41만 원까지 부랴부랴 팍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알테오젠을 공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아까이나 때문에 그걸 빌미로 공매도를 쳐가지고 눌렀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알테오젠의 그 특허 그게 이거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면 9월 10월 달에 미국 FDA 키트루다 SC 그게 승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승인 일정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9월 10월 달에 그 키트루다 SC 그게 승인이 되면 당장 올 연말하고 내년부터 판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열티 수입 들어오죠. 조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21조이기 때문에 로열티 수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네. 예, 인공지능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근데 조 단위로 돈 1조 이상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21조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 주가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가 44만 원에서 넓게는 73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압축해서 보면 그럼 한 중간 정도 하면 50에서 한 55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워낙 그 기술력 뛰어나고 하반기에도 지금 상반기 한 건 나왔잖아요. 기술 수출이요. 그래서 바이오 USA도 가지만 하반기에도 이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상반기 한 건, 하반기 한 건 기술 수출을 좀 노리고 있다. 그럼 상반기 한 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큰 블록버스터급 그런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건 또 덤이고.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블록버스터급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된다. 현재 알테오젠이 그래도 30만 원 초입에서부터 40만 원까지 힘을 좀 쓰면서 올라왔거든요. 앞자리 5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에서 성장 스토리가 가장 뛰어난 회사가 알테오젠. 네. 예. 실적이 담보되니까 실적이 담보될 수 있는 회사니까요. 예. 알테오젠 이렇게 첫 번째 받아봤고요. 롯데지주는 어떤 의미에서 가져오신 걸까요? 네, 그래서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잘 모르실 거예요. 롯데 바이오 송도에 지금 1공장을 짓고 있는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그 기업인데 미국에도 공장이 지금 있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장이 있고 지금 근데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바이오로직스 길게 봐서 괜찮다고 보는 게 약간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느낌이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납니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주가가 엄청 10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80%를 롯데지주가 갖고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롯데지주는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사주 비중이 32%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법 개정하면 자사주를 소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3조인데 이 롯데 제가 보니까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지금 투자한 금액이 롯데지주가 롯데 바이오로직스에 공장 건설하려고 투자한 금액이 6천억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롯데가 지금 바이오 쪽으로 사활을 걸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심이다. 근데 롯데지주가 그거를 단독으로 6,200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을 80%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지분 80%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롯데지주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어쨌든 그 공장 완공하고 본격 생산은 27년 초가 될 것 같아요. 한 1년 넘게 남았는데 길게 봐서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길게 봐서 좀 롯데지주를 사는 게
그런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는 롯데 지주도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서 알테오젠 50만 원 말씀 주셨는데 50만 원 이상입니다. 예. 네, 그 롯데지주하고 알테오젠하고 약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투자 접근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알테오젠 좀 단기적으로도 보시는 것 같고 롯데지주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알테오젠은 지금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이 네. 좋으니까 수급이 상당히 좋고요. 예.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매수로 돌아섰고 예. 기관은 원래 매수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알테오젠이 확실히 더 수급이 좋고요. 롯데지주는 외국인은 좀 매도하지만 기관들이 계속 좀 매수하는 거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기적으로는 롯데지주는 좀 길게 봐서도 상당히 상법 개정이 만약에 상법 개정이 좀 연기됐잖아요. 네네. 좀 왜냐면 민주당 지도부 선출한 다음에 그 지도부가 상법 개정 그 날짜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이번 주는 미뤄졌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상법 개정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그 법안을 본회의 상정하는 거 그러면 지주회사가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지금 계속 그 메인 섹터로 봐야 된다. 지주사, 증권, 금융 이쪽은 메인 섹터로 봐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주사들 뭐 최근의 움직임 정말 좋았습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알테오젠 보시면서 또 바이오 모멘텀 가지고 있는 롯데 지주까지 긴 호흡으로 끌고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직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 직진은 보험 쪽에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삼성생명법 지배구조 개편 속도 그 안에서 최대 수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싹 몰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저희는 수혜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아까 상법 개정 말씀한 것처럼 이제 최근에 삼성생명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삼성생명이 왜 갑자기 요즘에 오르지?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삼성생명법 얘기가 조금 이제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뜨거운 건 아니지만 지금 고수들은 지금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한번 차트를 삼성전자랑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도 요즘 움직임 좋은데요? 아니에요.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하고 움직임이 완전 다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이 차트에서 한번 잡아주면 삼성전자는 옆으로 지금 1년 이평선 밑에서 있어요. 그죠? 이거는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직 올라간 것도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초록색 선이 있죠. 이 초록색 위에 선이 1년 이평선인데 1년 이평선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6만 원도 못 넘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삼성생명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 뚫고 올라갔네요. 그러니까요. 초록색 선을.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고수나 외국인 기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보다 삼성생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수들은. 네. 그리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삼성생명법, 소위 말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인데 삼성물산 한번 차트 마지막으로 볼게요. 요 보세요. 삼성물산 이런 게 오른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이건데 확실히 삼성생명, 삼성물산. 네, 기울기가 다르네요.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수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약간 중간에 껴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이제 최근에 이제 소위 삼성생명법인데 이제 보험업법안 개정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주식 가치가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된다. 근데 시가로 평가했을 때 보험사 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좀 다 팔게끔 그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본회의 통과는 아직 안 했지만 벌써 두 당이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 삼성생명을 계속 문제를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좀 대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러면 3%를 초과하는 그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8.5% 정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과거에 한 1,000원 정도 몇십 년 전에 삼성생명이 1,000원 정도에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근데 지금 한 6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익 금액이 한 5만 8천 원 정도 지금 팔아도 차익이 1,000원에 옛날 1,000원에 샀으니까 몇십 년 전에. 이미 4만 원은 한 주당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익이 지금 삼성그룹 지배구조 나오네.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네.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바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려서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이렇게 수직 계열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깔끔하게 되잖아요.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이어지면. 예. 근데 지금 삼성생명이 마침 8.5% 갖고 있기 때문에 3%그 총자산의 3% 남겨놓고 나머지를 한 20조 규모를 7년 안에 팔아야 돼요. 통과된 거 7년 안에만 팔면 되니까 20조 규모를 받아줄 사람이 삼성물산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 돈이 삼성물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 삼성물산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예.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그러니까 최근에 인적 분할한다고 5월달에 나왔죠. 맞아요. 두 개로 쪼개집니다. 10월달에 두 개로 쪼개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바이오에피스홀딩스 두 개 쪼개지는데 요쪽 인적 분할하면 0.65대 0.35대로 나눠져요. 예. 근데 삼성물산이 그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개를 쪼개놓고 한쪽을 팔 수가 있잖아요. 이쪽을 팔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에피스홀딩스를 20조 규모로 팔면 누구한테 뭐 글로벌 빅파마나 이렇게 팔면 한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남으니까 네. 그럼 20조 규모 돈이 생기죠. 삼성물산이 예. 그러면 삼성생명의 돈 그 20조를 삼성전자 지분을 이렇게 팔으면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전자가 되는 겁니다. 수직 계열화가 그렇게 깔끔하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그렇게 해야지 지배 구조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어정쩡하게 간접 지배가 돼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처럼.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법안 통과가 이제 된다 하면 삼성생명 주가는 계속 더 오를 거예요. 지금 소문에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예, 삼성생명법을 발의만 해도 이렇게 올랐는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 당론으로 이거 하겠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만 원 이상의 그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야 되겠죠. 국가에다가 양도 차익 세금 내도 10조 이상이 삼성생명 10조 이상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지금 24조입니다. 네. 24조인데 10조가 한 방에 팍 들어와 봐요. 30조. 34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10조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나중에 주주 환원이나 아니면 삼성생명의 그 옛날에 그 계약자분들이 있겠죠. 유계약자, 무배당 계약자 말고 예. 옛날 몇십 년 전에 그 보험회사 유계약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좀 배당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10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길게 봐서는 상당히 좀 좋다. 아까 그런 느낌이에요. 현대레일 엘리베이터가 대북 뉴스 나오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네. 삼성생명 보험업법 개정한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삼성생명이.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삼성생명이 가장 수혜. 삼성전자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팔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 입장이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봐서 삼성생명 주가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예, 지금 삼성생명법 발의가 나오면서 기존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물산이 굉장히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싼 가격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는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 소문의 주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3% 공약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삼성생명, 삼성물산 꼭 앞으로의 움직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3% 공약주 첫 번째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앞서 바이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모멘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걸 단기도 괜찮고 중기도 괜찮고 요게 요거 예전에도 한 2, 3주 전에 제가 온코닉 테라퓨틱스 한 번 갖고 왔었어요. 3% 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11% 올라갔어요. 11% 올랐다가 한 7% 정도 끝났거든요. 어저께 셀트리온하고 그 공동으로 항암제 연구한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벌써 얘기했잖아요. 네. 22,000원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 이상 달성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갖고 나온 이유는 더 갈 수 있다. 이게 제가 그때 목표주가 26,000원 했는데 갈 것 같아요. 네. 26,000원 1차적으로 26,000원 목표주가 했는데 어저께는 24,400원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어저께 셀트리온하고 이거 항암 표적제 한다는 거,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온코닉하고 같이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 온코닉의 기술력을 좀 어느 정도 셀트리온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기관 매수가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어저께 보면 여기 차 한번 잡아주면 연기금이 한 5만 주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작은 종목들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연기금이 어저께 5만 2천 주 들어왔죠.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시가총액 2천억대 그 바이오 기업인데 5만 주 정도
이렇게 처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앞으로도 연계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급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고 다음 주에 바이오 US에 또 온코닉 테라피틱스 참여한다고 하니까 한번 목표 주가 26,000원 한번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6,000원 유지요? 아 근데 어제 막 7%까지 올랐는데 조금 더 올려주세요. 아, 그렇게. 아, 이거는 제가 너무 욕심쟁인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6,000원, 최근에 고점이 29,000원. 예. 길게 보면 29,000원 넘고 신고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29,000원이 이 회사 그 작년에 상장했는데 제일 높은 거 29,100원이가 될 거예요. 저는 1차 목표가로 26,000원 드린 거고 결국에 이 회사는 신고가 갈 것이다. 신고가 네, 간다. 3만 원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3만 원 충분히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3% 공략 주기 때문에 네, 그렇죠.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취지에 맞게. 예, 1차 목표가 26,000원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피틱스 첫 번째 공략주로 받아봤고요. 그 다음 녹십자 웰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녹십자 웰빙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GC 그 진홈인가요? 어저께 네. 녹십자 계열의 회사가 하나 상장을 했는데 그 회사는 이제 기술 상장하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녹십자 웰빙은 원래 건강 기능 식품 만들고 그 태반 주사 아실 거예요. 네. 태반 주사 그 점유율이 국내 점유율 태반 주사가 78%입니다. 거의 독점이에요. 근데 태반 주사를 요즘 많이 맞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적이 태반 주사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거의 국내 점유율 80%니까. 그리고 건강 기능 식품 어저께 저 놀란 게 노바렉스라고 있어요. 네. 그 건강 기능 식품 만든 회사인데 저도 지금 오메가3 먹거든요. 저도 먹지만 그런 게 잘 팔리나 봐요. 그 노바렉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녹십자 웰빙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 건강기능 식품 팔고 태반 주사하고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인데 네. 영업이익이 2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3년 내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피부 미용 제가 피부과 지금 날리라고 그랬죠. 피부과 지금 외국인들 와서 지금 완전 문전성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 대비 몇백 프로 성장, 190% 성장했다 피부과가.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렇다면 필러나 보톡스도 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녹십자 웰빙이 지금 그 보톡스 기업 하나를 올해 인수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보톡스까지. 예,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탑재한 거죠. 건강기능식품도 잘 팔리는데 태반주사도 잘 팔리는데 지금 이니바이오라고 최근에 몇천억 들여서 이니바이오를 하는 회사를 보톡스 필러 하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그게 올해 임상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뭐 중국이나 브라질 이쪽으로 내년부터 판매가 되면 물론 보톡스 필러 쪽 후발주자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게 휴젤이나 뭐 메이톡스 이런 거 보톡스 그쵸. 선발주자잖아요. 근데 네네. 대웅지약 그런 게 보톡스 선발주자고 이게 녹십자 웰빙은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보톡스 필러를 합니다. 근데 주가가 10,000원이에요. 지금 10,000원짜리 보톡스 필러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실적도 올해 퍼가 10배 이하니까 네. 요 퍼가 10배짜리 보톡스 필러 하는 회사는 우리 국내에 이 회사밖에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다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 한 13,0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예. 손절가 9,000원 네, 이렇게 손절가 잡아주셨죠? 9,000원인데 거기까지는 안 올 것 같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다. 그래서 요 기업은 성장 스토리가 아까 충분하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뭐 충분히 달성할 거 13,000원 정도 목표 주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의 태반주사 거기에 플러스 보톡스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녹십자 웰빙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리서치 김한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